문모씨가 연평도 도발 사태 이후부터 밀란군을 모으는 걸 더 가속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문모씨는 스스로의 밀란을, 그 밀란 프로젝트를 들불의 밀란이라고 부릅니다. 백성의 난, 정감록에는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이라 했죠. 근데 문모씨는 들불의 밀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불의 밀란, 백성의 난, 밀란, 똑같은 말이죠. 밀란이 백성의 난이란 뜻 아닙니까? 들불의 밀란, 문모씨가 말하는 들불의 밀란, 그리고 정감록이 말하는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 그런데 1월 7일에 그것이 먼저 전라도에서부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모씨가 밀란군들을 전라도에서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전남 광주 순행 기간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선포하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예언의 실현이죠. 1월 7일이 그 1월 5일하고 1월 9일 사이인 전남 광주 순행 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1월 7일 불로 일어나는 백성의 난은 먼저 전라도에서부터다라는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모씨의 밀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에 이인이 남쪽으로부터 오니 한 곳에 소동이 일어난다.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은 아닌데 화친을 주장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모씨가 전남 광주 순행 기간인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의 순행을 마친 다음에 문모씨의 밀란군 선동 홈페이지에서도 밀란군들의 공격 목표를 정하는 투표 마지막 기한인 1월 10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1월 11일이 다가오면서 문모씨는 100만 밀란군을 모을 그걸 위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 밀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모씨가 실제로 남쪽으로부터, 즉 전라도로부터 와서 수도권에서 밀란군들을 많이 선동하면서 모으게 됐죠. 그 기간이 수도권 밀란 기간이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입니다. 예언의 실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1월 11일에 수도권 밀란을 선포하고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수도권 밀란을 진행했으니까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있습니다.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이 아닌 자.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이 아닌 자.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이 아닌 자. 이것은 바로 문모씨의 출신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모씨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외인 같으면서도 외인이 아닌 자가 화친을 주장한다고 정감록에 나와 있습니다. 화친을 주장한다는 말은 문모씨가 지금 하는 행동하고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모씨의 현재 밀란군들을 모으면서 100만 밀란을 할 때 하는 주장의 요지는 현 정부, 현 여당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야당을 단일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야당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화해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로 화해시켜서 단합을 시켜가지고 야당들의 통일을 이뤄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감히 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모씨의 목적이 이 예언서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예언서가 문모씨의 밀란을 예언한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11년 1월 30일에 한반도가 셋으로 나뉜다는 이 정감록의 공포의 예언이 문모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문모씨가 전국 동시 밀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 전국 동시 밀란의 날짜가 언제냐? 바로 2011년 1월 29일입니다. 정감록에는 그 날짜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고 나오며 그 다음 날인 30일에 천리강산이 셋으로 쪼개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리강산이 셋으로 쪼개진다면 어떻게 쪼개진다는 것일까요? 전라도와 북한과 남한 이렇게 세 개로 천하삼분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정감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정감록에는 전라도가 어떻게 나오냐? 조선 예언서 정감록의 삼한살림비기의 예언에 보면 산맥이 북쪽으로 옮겨 차현이 되었는데 그 남쪽으로는 산의 형상이나 물의 형세가 다 뒤돌려 달리니 나라에 반역하고 대명할 자가 필시 여기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차현의 이남은 전라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라도가 산의 형상이나 물의 형세가 다 뒤돌려 달리니 나라에 반역하고 대명할 자가 필시 여기서 나온다. 즉 전라도는 반역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려의 태조왕건도 이 정감록의 삼한살림비기의 예언을 인용해서 전라도에서는 인재를 절대 얻지 말라고 자신의 가르침인 훈효십조를 통해서 후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또 같은 예언서인 삼한살림비기에 따르면 백제의 옛 땅은 기풍이 사납고 굳세어 마땅히 큰 난리를 꾸밀 것이나 도깨비 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불. 문성근은 자신의 밀란을 들불의 밀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리강산이 셋으로 쪼개진다는 것은 한반도가 북한과 전라도와 남한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모씨가 전국 동시 밀란을 일으킨다고 선포를 했으므로 그 파괴의 범위는 전라도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도와 수도권 그리고 어쩌면 대구까지도 강원도까지도 모든 밀란군들에 의해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율곡 2의 예언에 따르면 2011년 제2차 한국전쟁이 나거든 청림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청림이 어디냐? 부산, 울산, 포항 일대를 의미합니다. 부산, 울산, 포항 일대를 의미하므로 즉 부산, 울산, 포항 외에 즉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다 북한군 그리고 밀란군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